선생님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도 광주 송원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과 함께하는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휘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휘력 그러면은 그것이 무엇인지 선생님들 또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교육에 소중한 것인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대단히 새삼스럽습니다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어휘력에 대한 말씀은요, 주로 사회의 권위자들, 그러니까 교육학자들이라든지 그 밖에 현장에서 연구하고 계시는 권위들이 하신 말씀을 주로 전해드리는 그런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미안합니다, 선생님들. 처음에 노구치 요시히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일본 사람입니다. 인형반이 쓴 책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언어 기술 교육에 눈 떠야 한다, 그런 테마로 글을 쓰셨는데 그 중에 중요한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양반은 그 국어과를 전공하시는 그야말로 국어 수업의 제1인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일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국어과 학력은 교과 학습을 충실하게 함에 있어 필수적 기초력이다. 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의 기는, 요 기가 있죠? 요 기는 기술로 바꾸어 읽을 수 있는, 곧 읽기 기술, 말하기 기술, 듣기 기술, 쓰기 기술, 바꾸어 말하면 언어 기술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언어 기술 습득의 수준이 곧 어린이들의 학력 수준을 말해주는 바로미터이다. 언어 기술 교육의 부실로 인하여 사고력 육성도 역시 부실하다. 그러니까 언어 기술과 사고력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언어로 사고하는 동물이다. 이런 말을 노구치 요시히로 선생님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음에 보겠습니다. 또 보시던가요? 네. 현행 수업의 일반적인 문제점을 생각해 보면요, B군이 학습하기 어렵게 가르친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A군이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으로 가르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A군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어휘를, 용어를 써서 수업한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B군 어린이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그런 용어나 어휘를 사용해서 수업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이 오늘날의 수업의 큰 문제점이다, 이 말. 또 예를 들면은 사회과에서 인구 밀도가 높다. 인구 밀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공해가 심하다. 소음, 공해라고 하는 것에서 말하는 소음 또는 공기의 오염 등 얘기. 근데 이 말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보통 쓰는 말이지만은 어린이들에게는, 특히 그 중에서도 비교적 언어 능력이 뒤떨어지는 어린이들은요, 어렵죠. 그 다음에 문화생활,
문화생활이라는 개념도 대단히 넓은 개념이어서 얼른 알아듣기 힘들고, 고층 건물 또는 빈부의 격차 또는 강력범죄, 강력범죄 그러면은 도대체 뭘 말하는지 아는 애기는 알지만은 다른 애기는 몰라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기 때문에 학습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간이 도시 중심으로, 간이 도시가 도대체 뭐냐? 그다음에 유흥시설 이런 식으로 해서 벌써 사회과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봤는데 이렇게 말이 어려워서 학습이 성립되지 않는 어린이들 많이 있다. 다시 말로 이렇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어린이들만 사고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어린이들은 사고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야. 근데 이렇게 뻔한데도 더 이상 설명을 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수업은 비군 어린이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말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런 말입니다. 역시 그 문제점을 찾아보면 어휘 지도를 소홀히 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어휘 지도를 아주 잘하고 있다, 그런 선생님이 계시면은 얼마나 그 선생님은 훌륭한 선생님입니까? 자, 앞으로 어휘 지도를 잘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오늘은 주로 그 사계의 권위들이 쓴 책에서 읽어보고 제 나름대로 그 메모해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류 사상 최대의 발명은 무엇입니까? 언어다 이것이. 언어. 언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와 같이 위대한 문명을 창조해서 생활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짐승들 말입니다. 사냐에서 살고 있는 짐승들이 이 지구상에 태어난 것은 우리 인류하고 거의 같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도 땅굴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간만 이와 같이 그야말로 위대한 문명을 창조해서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저 짐승들이나 우리들은 똑같아요. 먹을 거 있어야 되고, 무엇입니까? 또 코도 있고 눈도 있고 손도 있고 다 있죠. 암수가 있어가지고 전부 다 자손을 번식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 똑같아요. 뭐가 다릅니까? 언어가 없습니다. 저놈들한테는 언어가 없어요. 인간만이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는 말할 것도 없거냐, 한 개인의 발전함에 있어서도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요시모토 히토시라는 분이 쓴 책을 보니까 이분은 이런 말을 해놨어요. 학력의 모체는 언어 능력이다. 학력의 모체는 언어 능력이다. 그러니까 모체가 튼튼해야 된다. 그런데 그 튼튼해야 할 모체가 무엇이냐고 하면 언어다 이거. 언어 능력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어휘다 그 말입니다. 어휘. 앞으로 이제 차차차차 어휘가 그야말로 학력의 모체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보면은 어휘력 의의에 대해서 우리 이돈희 박사가 쓴 책을 보면은, 이돈희 박사 잘 알으시죠? 서울대학 교수 하신 분이. 이분께서 교육은 탑을 세우는 일과 같아서 기초가 매우 중요하다. 근데 그 기초가 무엇이냐? 자, 교육 현장에서 우수한 고교생들을 관찰해 본 결과 그들 모두가 초등학교 때부터 두각을 나타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사실은 기초학력이 매우 중요함을 말해주는 방증이기도 하다. 기초학력,
하지만 초등학교 때의 학력이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초등학교 때 학력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어휘력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특히 초등학교 때의 학습 능력은 단어 실력, 다시 말해 어휘력에 달려 있고 그 어휘력은 한자어에 대한 이해력이 관건이다 그랬습니다. 한자어. 지금 이 한 페이지 글만 보십시오. 한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언어의 70%가 한자어다 이 말.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부에서는 이 한자를 폐지하고 지금 선생님들 한자 배우시 아니했기 때문에 한자를 잘 모르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육부가 완전히 우리 국민들을 그야말로 문맹자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결국 문맹자는 무엇이냐면은 이게 사고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보시면은 이해가 가시줄 압니다. 또 이도리 박사의 말씀을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휘력 의의에 대해서 초등학교 때의 학습 능력은 단어 실력에 달려있다고 했어요. 초등학교 때의 학습 능력, 공부 잘하냐 못하냐 무엇이 결정하냐 그러면 단어 실력이다. 국어사전 찾기를 생활화하여 어휘력을 증강시켜야 된다. 국어사전 찾기. 지금 사전 찾기를 상당히 지도를 많이 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계신다는 것을 저희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단히 다양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본의 그 아리타 가스마사라고 하는 유명한 선생님이 있습니다. 아주 사회과의 제1인자인데요. 이 양반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른손에 연필, 왼손에 사전.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교실에서 학습할 때 오른손에는 연필을, 왼손에는 사전을, 그래서 학습을 해가다가 자기가 모르는 말이 나오면은 사전을 싹 펴서 뜻을 알아버린다 이 말이죠. 이렇게. 근데 이 아리다 선생은요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양반이 하는 수업을 보니까 또 당신이 하신 말씀이나 또는 어린이들이 발표한 말 중에서 이거는 하는 그런 어휘에 대해서는요, 자, 지금부터 사전 찾기 해갖고 요 말 사전 찾아보자. 그럼 애기들이요 그야말로 싹 그 금방 넘겨버려요. 훈련되면 그렇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조금이라도 이것은 어렵겠다고 생각되는 것은 좀 경우에 따라서는 다 알고 있는 것도 다시 한번 되풀이를 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또 찾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진 찾을 때마다 이 무슨 칼라 펜으로 그 낱말에다가 찾은 낱말에다가 밑줄을 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리다 학급에 있는 어린이들 사전은요 사방뒤가 전부 벌겁니다. 그냥 그 밑줄을 쳐놨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만큼 많이 어휘를 알고 있는가를 그 사전을 보고도 어느 정도 짐작이 간다고 저는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도리 박사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의 학습 능력은 단어 실력이 달려있다. 그러니까 하여튼 선생님 오늘부터서라도 오른손에 연필, 왼손에 사전 이것을 지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손에 연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 인간이 사고할 때는 반드시 사고한 바를 기록해 간다. 사고는 조금씩 향상적으로 변형되어 나가지 않습니까? 혼자 하는 사고력도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기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록 이코르 사고다 그 말입니다. 기록한다는 것은 곧 사고하는 것이다. 사실 뭔가 기록할 때는 머릿속으로 생각한 결과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록해 놓은 것을 보니 또 다른 생각이 난다고 말입니다. 더 좋은 생각이 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또 쓴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보니 더 좋은 생각이 또 나온다고 말입니다. 쓴다고 하는 것은 자꾸 새로운 생각을 이끌어내는 구실도 한다.
그래서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력을 기르는 것이 최종 목표이니까 사고력은 각자가 사고했을 때 길러지고 각자가 사고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기록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에 연필, 왼손에 사전. 이것을 우리도 실천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은 정광진, 우리나라의 정광진의 국어사전 활용교육이라는 머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휘력의 그래서 사람은 아는 단어의 수만큼 생각하고 글을 쓴다. 아는 단어의 수만큼 사고하고 글을 쓴다. 학생들이 아는 단어의 수, 즉 어휘력은 집을 짓는 벽돌이나 총에 쓰는 총알 같아서 다다익선이다. 많을수록 좋다 그 말입니다. 다다익선이다. 어휘력이 높아야 모든 과목의 공부를 제대로 소화할 수 있다. 어휘력은 학업 능력을 좌우하고 학업 능력은 어휘력에 달려있다. 학업 능력은 어휘력에 달려있다. 앞에서 말씀드린 몇 분도 그런 말 했었죠. 예, 자, 이게 정광진의 국어사전 활용교육이라고 하는 책의 머리말에 있는 것. 다음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유명한 브루나의 말입니다. 자, 어린이는 그 연령에 불구하고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말을 사용하여 가르치면 연령에 불구하고 몇 살 먹었냐가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본인이 알고 있으면은 8살 먹은 어린이가 알고 있으면 보통 8살 먹은 어린이가 알 수 없는 그런 말을 알 수 있으면 그러니까 그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말을 사용하러 가르치면 아무리 난해한 개념이라 할지라도 학습할 수 있다. 만일 학교 교육이 지능 발달의 열쇠가 되는 개념에 다대한 주의를 기울여 그것을 어린이가 알고 있는 어휘를 사용하러 가르치고 뿐만 아니라 어휘가 많아짐에 따라 어린이들의 인식은 훨씬 증진될 것이다. 브루나가 한 말. 브루나가 한 말은 이것뿐만은 아닙니다만은 또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제 보면은 이번에는 개념을 풍부하게 암기해야 한다. 그 이유를 써놨습니다. 내언으로 사용되는 내언이라는 것은 이제 표현되지 아니하고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이죠. 내언으로 사용되는 지식의 최소 단위가 단위이다. 그러므로 정확하고 깊고 폭넓은 사고를 하기 위한 기초는 단어이다. 단어 중에서 명사는 개념을 나타낸다. 개념, 여기서 말하는 개념이란 뭘 말하냐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념은 TV나 태양이나 아파트, 구체적으로 있는 거, 뭐 연필, 돌 이런 것들. 그러면은 개념은 무엇이냐? 개념 중에서 추상적인 개념. 추상적인 개념은 애정, 창조, 지혜, 뭐 이런 것들은 실제로 여기 존재하지 않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추상적입니다. 개념 중에서도 전문 용어가 수로죠. 전문 용어가 중요하다. 과목마다 수로가 있다. 도토리 줍기, 이것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도토리 줍기를 하였습니다. 수학입니다. 아버지는 52개, 어머니는 43개, 누나는 38개, 나는 32개 주었습니다. 내가 주운 수와 우리 가족 전체의 평균과의 차는 몇 개일까요? 이때 평균, 차, 이 두 개념을 모르면 사고할 수 있겠습니까? 역시 단어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학력차를 낳는 주요 요인은 무엇이냐?
어휘의 양과 질의 차이가 학력차를 낳는 주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특히 저학년에서 학력차를 낳는 주요 요인은 어휘력의 차다. 저학년. 그 다음에 저학년에서 학력차는 그 후에 학력차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한다. 저학년의 학력을 결정하는 것은 어휘이고 그 저학년 때의 학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휘에서 결정되는데 어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결국에서는 나중에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가시모토 히로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보니까요. 학력과 어휘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학력, 곧 성적과 획득하고 있는 어휘수는 영락없이 정비례하더라 그 말입니다. 어린이가 학력, 어느 정도 학력이다. 근데 그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어휘수를 보니까 그 어휘수하고 학력하고는 정비례다. 어휘수가 많은 애기는 학력이 높고 어휘수가 적은 애기는 학력이 낮고 이러더라 그 말입니다. 가시모토 히로시라는 사람은 대단히 이 방면에 아주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또 지실 어휘수. 요 지실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알고 있는 어휘수와 학력 평정의 상관 분포에 의하면 여기 2만어 이상 알고 있는 어린이는 전원이 그 2만어 이상의 언어를 어휘를 알고 있는 어린이는 그들 전원이 중 이상의 성적을 얻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어휘수가 적으면은 딱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전원이 독서를 좋아한다. 이들은 다 독서를 좋아한다. 독서야말로 어휘수를 늘리는 최량의 자기 교육 운동이다. 그런 얘기. 참 어휘가 어떤 면에서는 학력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적 능력의 중액은 언어 능력이다. 흔히 머리가 좋다, 지능이 높다 하면 언어를 사고의 도구로서 자유롭게 구사하거나 다양하게 개념을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수하다는 말이다. 이 능력은 후천적인 언어 환경에 의하여 결정된다. 설명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언어력의 중요성을 한번 정리해보자면 학습 수단의 대부분은 언어이다. 링컨의 유명한 말을 빌어 언어의 중요성을 말해본다면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그런 말 있죠. 학교의 학습이란 언어를 위한 학습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 언어가 얼마나 중요하면 이러겠습니까? 참으로. 자, 다음에 이제 언어 능력에 의한 사회 계층이 결정된다. 언어 능력이 사회 계층을 만들어본다고 말입니다. 사회적 계층, 상층, 하층 있죠. 자, 학부모 사용하는 어휘수가 상층은 뭐죠? 많다. 하층은 적다. 상층이라는 것은 결국은 물질적으로도 그러려니와 지적인 능력에 있어서 상층, 하층. 그다음에 추상적 어휘수가 역시 상층은 많다. 그다음에 하층은 적다. 되게 선생님이 일일이 말을 않더라도 되게 아시겠죠? 문장 읽기, 문장 쓰기, 말하기, 문장 읽기 다 똑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어린이 경우를 치냐? 어린이 경우는 조리 있게 말하기 확률, 조리 있게 말하는 확률이 높은 것은 무엇입니다? 결국 상층.
하층. 학력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언어에 의하여 문화는 재생산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휘 지도를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수업이 그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반성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휘 지도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어휘를 많이 알고 있는 어린이들이 우수한 애기들 아니겠습니까? A군들. 그놈들만 제대로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보면은 어린이의 지능, 학업 성적은 사회적 계층에 따라 큰 차가 있으며 그 차는 가정의 언어적 환경에 따라 형성되는 언어 능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학력이 높은 말하자면 대학 출신 어머니, 아버지 슬하에서 자란 어린이들은요 어휘력이 매우 높다고. 일부러 배워서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머니, 아버지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어휘가 고급 용어만 사용하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배워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그 어머니, 아버지가 비교적 학력이 낮은 경우에는 어쩌겠습니까? 언어 환경뿐만 아니라 가정의 모든 문화적 환경이 낮기 때문에 결국은 언어 능력도 그만큼 발달하지 못한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적 장애가 없는 보통의 어린이들을 인생 낙오자로 만드는 6대 요인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1학년 6대 요인 중에 1학년에서는 음독, 인생 낙오자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음독이 잘 안 되면 쓰기, 세마기, 그 중에 어휘력이 있습니다. 2학년에서 인생 낙오자로 만드는 요인은 무엇이냐? 구법 암창이 안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어휘력, 여기도 어휘력이 있습니다. 3학년 분수입니다. 분수, 어휘력. 근데 또 이 분수에 대해서는요, 참 3학년 때 분수란 것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분수 지도에 대해서는 저도 일가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꾸 여러분들 말로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조금 연구를 해봤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휘력과 사고력.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어휘력과 사고력입니다만, 인간은 언어로 사물을 사고한다. 존슨 오코나의 미국의 박사입니다. 이 사람은 그런 까닭으로 이해하는 언어가 많을수록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이해하는 언어의 깊이가 깊을수록 사고의 정밀도가 높은 것이다. 언어를 정확히 또 풍부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모든 방면에 성공한다. 이거 설명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을 것이냐? 사고력을 기르기 위한 최강의 무기는 언어이다. 언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휘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사고력도 그만큼 높고 깊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최강의 무기라고 말이죠. 사고력을 기르는 최강의 무기. 지금부터는 조금 언어와 사고력에 대한 것을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시모토 히로시라는 사람은 사고는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입으로 소리내어 말하지는 않지만 머리 안에서 생각을 하고 있을 때는 반드시 언어를 조작하고 있다. 내언이라고 한다. 그것을 내언이라고 한다고 말해요. 선생님들 앞으로 이 자료 중에서 토가 안 달아진 것은 제가 읽을 때 다루십시오. 필요한 거 있으면. 또 뇌라는 공장에서 언어라는 원료로서 사고라는 생산품을 만들어낸다. 원료가 좋아야 생산품의 질이 좋아지고 공장이 잘 돌아가서 생산성을 올린다.
이건 뇌과학자들이 한 말입니다. 이름을 쓰지 못했습니다만 뇌과학자가 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휘력과 사고력에 대해서 존 스노커나 아까도 있었습니다만 미국의 학자입니다. 인간은 언어로 사물을 사고한다. 그런 까닭으로 이해하는 언어가 많을수록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이해하는 언어의 깊이가 깊을수록 사고의 정밀도가 높을 것이다. 언어를 정확히 또 풍부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모든 방면에 성공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에 사고하기 위해서는 사고함의 필수적인 도구라 했단 말이죠. 어휘와 지식이 필요하다. 어휘가 필요하다. 자, 여기서 이것은 우리나라 것은 아닙니다. 일본에서 연구한 것인데요. 키시모토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한 것입니다만 유치원에 다니지 아니한 어린이들 지금 우리는 3월 2일 날 시작하는데 일본은 4월 1일 날 시작합니다. 4월 1일 날 온 어린이들 중에서 유치원에 다니지 아니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또 보면은 그 어휘 지실도 조사인데 여기서 지실도라는 말은 뭐예요? 지실이란 말은 안다 그런 뜻입니다. 어휘를 알고 있는 정도를 조사한다 이 말. 보면은 제일로 적게 알고 있는 어린이가 1,500개. 근데 1,500개라는 것은 아까 같이 문화 환경이 열악한 가정에서 자란 어린이들이 대부분이죠. 1,500개 그러면은 가거라 오거라 먹어라 하는 생활 용어입니다. 전부. 근데 그 어휘력이 제일로 많은 어린이가 6,000여 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학년 막 들어와서는 이렇게 어휘력에 큰 차가 있는 어린이들이 한 자리에 앉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요 6,000개를 구사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알아듣는 말로만 해버리면은 이쪽에 있는 어린이들 어쩌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1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대개 이쪽에 있는 어린이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말로 수업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학년부터서 부진화가 생겨버린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기술에도 가장 고도로 요청되는 것이 1학년입니다. 근데 1학년 담임을 결정할 때에 이런 데 가장 조예가 있는 선생님을 모셨을 것인데 그러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제대로 못 배우니까 1학년 때 인생 낙오자가 이미 만들어져 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 것이냐. 그야말로 어휘 지도를 잘 하면서 수업을 통해서 적어도 어휘력 갖고는 점점 이 기축이 좁아가지고 마침내 이렇게 되도록 어휘력 지도를 1학년 때 잘 해야 되거든. 그러면은 2학년 이상 올라가서는 어휘력 때문에 학력에 차가 생기는 일은 없지 않겠나요? 1학년이 이렇게도 중요하다.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사례를 하나 봐보겠습니다. 일본의 동경에 소재하는 사립대학입니다. 10년간 학력을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우심한 입시 경쟁이 이루어집니다. 이 학교에 들어가려면 중학교 1학년부터 대학년 4학년까지 일관교육. 중학교 1학년 때 들어가면은 여기서는 대학교까지 시험 보지 않냐고 쭉 계속해서 올라가는 일관교육을 받고 있다. 중1 입학을 위한 우심한 경쟁이,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이 학교에 들어가려고 굉장히 경쟁이 심하다고 하면 우심한 경쟁. 중1 모집을 위한
시험 과목은 국어하고 수학뿐이다 그 말입니다. 자, 국어하고 수학뿐인데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 과학, 각 교과 득점 총합점을 맞으면 총합점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 국어. 어떤 문제가 있냐 보시면 압니다. 자, 조사의 동기. 우심한 경쟁을 뚫고 합격한 우수군인데 10년 후 자격 미달로 졸업 못하는 학생이 속출하고 있다. 문과나 이과나 같은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어째서 그러냐? 조사의 결과는 입시에는 국어과의 고득점 학생은 문학, 법학, 공학, 이학부에 어디에서도 우수 성적을 득하였다. 그러니까 입시에서 국어과 학력이 좋은 학생들은 어느 과에서든지 우수한 성적을 얻었다고 말입니다. 근데 대학 4학년의 성적과 연관하는 순위는 국어과가 1번, 수학, 과학, 사회과의 순위였다. 예컨대 과학과의 학력 결정 요인 제대로 요인은 무엇이냐면 제대로 읽기, 제대로 읽지네. 읽지. 제대로 읽지 못하면 과학 교과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럴 수 없겠죠. 자, 학력을 결정하는 요인은 국어력이다. 그런데 좀 더 자세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자세한 것을 일일이 쓰지 않았습니다만은 요컨대 이 10년간을 쭉 조사를 해본 결과에 의한다 같으면은 결국 국어 학력이 낮은 어린이들은요, 결국은 졸업을 제대로 못하더라 그 말입니다. 저 밑에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국어 학력이 낮은 애기들하고 지금 말하자면 점수가 모자라서 졸업을 못하는 학생들을 조사해 보니까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전부 요 중학교 때 국어 학력이 낮더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 국어 학력이 낮다는 것은 어휘력이 낮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휘력이 여기서도 그와 같이 아주 맹위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 창조를 위해서는 지식의 주입이 필요하다. 여기서 지식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언어력입니다. 어휘 지도를 아주 강제적으로 해라 이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한테서 배운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은요, 4학년, 5학년, 6학년 초등학교 3개년 동안을 계속해서 담임을 해주셨어요. 이 양반이 4학년 때부터서 어휘 지도를 그렇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노트로 이렇게 양식을 그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일련 번호가 있죠. 새로 나온 말, 뜻, 반대되는 말, 비슷한 말. 이렇게 하고 이제 국어과를 새로 들어가죠. 새로운 과로 들어가면은 맨 처음에 자기가 모르는 말을 전부 여기다 적어라 이거. 그래서 그 뜻을 사전으로 찾아라 이것입니다. 근데 뜻만 찾지 말고 반드시 반대말을 찾아라. 그리고 비슷한 말도 찾아라. 결국 어휘력을 이 양반 의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휘력을 기르기 위해서 반대 새로 나온 말 하나를 아는데 반대되는 말, 비슷한 말, 결국 세 개의 말을 동시에 알아보지 않습니까? 자, 이런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해서 쭉 쓰도록 이렇게. 그리고 짧은 글짓기를 또 이렇게 시켰어요. 짧은 글짓기. 왼쪽에는 일련 번호, 오른쪽에는 말하자면 낱말. 그래갖고 그 말을 넣어서 짧은 글을 지어라 그런 말입니다. 일단 가르쳤으면 상용한다 하는 것이 이 선생님의 방침이었던 모양이에요. 한번 가르쳤으면 이것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용이란 말은 그런 뜻입니다. 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사의 책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인양반이 4, 5, 6, 3년 동안 우리를 쭉 담임을 해주셨는데요. 이 3년 동안 국어 교과서 6권을 다 외우게 만들어 버린 선생님이십니다. 그 얘기 해드렸던가요? 네. 우리 장하선 선생님은 참 못 들으셨는데 6년 동안을 교과서를 전부 다 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4월 1일 날 일본은 신학기가 시작되는데 4월 1일 날 우리 학급 담임 선생님이 되어가지고는 교실에 들어와서는 제일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국어 교과서 내놔라. 그리고 제1과 봄이 왔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요. 이 3페이지의 글을 40분 동안 다 외우라고 하십니다. 못 외우면 못 외운 줄수만큼 이것으로 때린다. 그리고 이 매를 말이야 딱 들고 그래놓고 자 지금부터 외우기 시작 그럽니다. 40분 종이 땅 칩니다. 그러니까 출석번호 1번부터 나오라고 해갖고 외우라고 합니다. 다 외워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3페이지 된데 외운 줄수를 빼고 나머지 줄수만큼 때립니다. 참말로 때려야 돼야 했는데 참말로 그놈을 때리고 있어요. 하여튼 이래가지고 그날 오전 내 그것을 했어요. 근데 하루만 한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1년 내내 담임 바꾸면 안 하겠지 했는데 또 그 사람이 담임이에요. 그래갖고 5학년 때 1년 동안 또 담임 안 받고 6학년 때 또 3년 동안을 계속해서 이 양반은 교과서를 외우게 만들었어요. 6권의 교과서를 우리는 다 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벌써 4학년 때는 맞고 외웠는데 5학년, 6학년에 가서는 거의 안 맞아요. 안 맞고 다 외워버려요. 그렇게 외우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선생님들 반에 이들도 꼭 교과서 외우라, 국어 교과서 외우라고 하십시오. 그런데 처음에 외울 때는 여간 힘이 들어요. 반드시 소리내서 읽어야 됩니다. 반드시 소리내서 읽어야 되는데 작은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큰 소리를 내서 읽어야 된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큰 소리를 내야 뇌가 일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 선생님은 그때 뇌 과학을 알았을 리가 없는데 당신이 그렇게 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주 큰 소리를 읽어야 하겠죠. 근데 일본어는요 그거 한참 지금 야단입니다. 그냥 큰 소리 읽어요. 하나 예를 들면은 내가 본 어떤 반은요 5학년인데 일본의 헌법을 외운단 말이에요. 일본은 그 외우기 책이 따로 있습니다. 외우기 책. 그 문장을 외워야 되는 책. 요것은 이제 거민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외우기 책을 외우는데 그 중에 헌법이 들어있어요. 5학년에게는 헌법이 들어있어요. 근데 마치 그때 헌법을 외우고 있어. 근데 1시간이 끝났는데 애기들은 다 밖에 나가서 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외워갖고 온 애기들 선생님한테 검증 맡으려고 한 줄을 쭉 씁니다. 선생님 옆에 딱 합니다. 헌법 처음부터 막 외웁니다. 근데 밖에서 시끄럽죠. 쉬는 시간이니까. 애기들이요 다 이걸 귀를 게리고 말이요 막 외웁니다. 선생님이 스톱! 합니다. 그가 틀렸다고 하시죠. 그다가 체크를 딱 합니다. 너는 여기까지는 외우는데 다음부터서는 못 외웠다. 그러면 또 외웁니다. 예. 그래서 또 다음 날 또 그렇게 그런 식으로 외우고 있다. 선생님들이 이런 말 하면은 저 자식 친일파인가? 그러고 말하고 가는데 나는 친일파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친일파는요. 친일파는 그가 누구라도 우리나라 독립군을 만주벌판에서 쏴 죽인 사람이 그 친일파가 아니고 누굽니까? 친일파요. 이것들 아주 몸소리 나요.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식민 정치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제일 처음에 주재소, 지금으로 말하면 파출소와 같은 경찰관들이 말하자면은 그 스파이들 각 동네마다 스파이를 하나씩 만들어갖고
그놈들한테서 모든 정보를 얻고 정보의 크기에 따라서 보상을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정보를 갖고 오면 보상을 돈으로 많이 받기 때문에 정보를 많이 갖다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놈들이 부자가 됐습니다. 야, 친일파 얘기는 그 정도로고 친일파 정말 몸소리 나는 놈들이 친일파입니다. 그런데 지금 친일파를 애국자로 가지고 지금 둔갑시키려고 하고 있대. 다음 일상의 수업 용어, 또 뒤떨어진 아동도 알아둘 수 있도록 말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차시의 학습할 교재문에 나오는 어려운 어휘를 사전에 지도한다. 효과 학습 부진의 주요 요인의 하나인 어려운 어휘로 인한 학습 부진 문제를 해소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어휘 지도를 사전에 해야 되는데 어휘 지도를 않고 하는 것이 보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아까 1200여 개의 학급을 전국에 흩어져 있는 그야말로 1200여 개의 학급을 수업을 참관했습니다만 그렇게 수업 참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주 어려워. 얼마나 어렵냐 그러면은요, 전화로 교장선생님한테 했다고 하면 교장선생님도 그러면 하셔야지요. 그래가지고 교장선생님 전화가 옵니다. 아니 어느 학급에 가갖고 말하니 반대해서 다른 학급 우리 학교 선생님들 다 대여받아 수업 참관을 허락하는 선생님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안 되겠습니다 하고 전화가 그렇게 전화가 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1200여 개의 수업 참관을 한다는 것은요 아주 어려워요. 한 10년 걸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수업 기술을 연구한 사람은 대단하게만 수업을 많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전임 교육감이 10월, 11월에 연구 발표할 때 약 120명, 120학급 수업을 받고 지금도 한 20학급 수업 정도를 보고 대단히 많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보겠습니다. 읽어 들려주기. 이것이 또 이거 대단한 것이요. 교사가 동화책을 읽어서 들려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긴 어린이 소설을 연속적으로 쭉 일정 시간에 일정 페이지 수를 날마다 연속해서 읽어줘 나간다든지 이렇게 읽어 들려주기. 특히 어머니들이 어린 자녀들한테 읽어 들려주기, 아버지들이 읽어 들려주기. 이것이 어휘 지도에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이 되도록이면은 읽어 들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학력의 소질을 기름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하나다 이것입니다. 자, 들으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들음으로 사고력이 길러진다. 풍경, 등장 인물의 얼굴을 상상해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들음으로 상상력이 길러진다. 라디오 연속 방송국을 들은 것과 똑같다고 말이에요. 다음에 귀 기울여 들음으로 집중력이 길러진다. 다듬어진 글을 들음으로 표현력이 길러진다. 어느 것 하나 볼 것이 없네요. 보니까. 유의할 절. 읽어 나가는 도중에서 해설하지 않고 끝낸 뒤에 해설한다. 읽기를 끝내고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한다. 그런 것입니다. 다음에 읽어 들려주기로 언어 능력이 제고된다. 상계층과 하계층은 언어 능력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상계층 부모가 사용하는 언어는 하계층 부모가 사용하는 언어보다 어휘수가 많고 추상어, 개념어를 사용하고 논리적으로 말한다. 이것이 어린이들의 언어 능력의 차가 생기는
주요 요인이다. 언어 능력이 높은 어린이들은 예외 없이 학력이 높다. 자, 언어 능력을 제고하는 방법 읽어 들려주기. 언어 능력 제고를 위한 최선의 방법의 하나가 읽어 들려주기다. 그런 말입니다. 읽어 들려줄 뿐인데 그것이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이 실험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언어 능력 제고 방법. 또 읽어 들려줌으로써 언어 능력을 제고한다. 읽어 들려줄 때 언어 능력이 제고된다 말은 어휘수가 확충된다. 인간 사회는 언어에 의해서 문화가 창조되고 현대 사회의 계층은 유복한 상층, 비난한 하층, 이것은 다 언어 능력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학설이다 이 말. 상계층이 사용하는 언어는 그 어휘가 많고 추상어, 학력 높음 이런 거 숨은 능력을 이끌어내는 방법 읽어 들려주기. 자, 읽어 들려주기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인데 잠깐 이거 끊었지. 다음에 읽어 들려주기로 언어 능력의 제고. 이것에 대해서는 선생님들 나중에 읽어보세요. 다음에 어휘력 지도 기술. 자, 어휘력 지도 기술. 이제는 기술에 대해서, 지도 기술에 대해서. 칠판의 우측 일부를 세로로 길게 구획하여 이렇게 그림처럼 오늘의 어휘 지도 전용 코너를 마련하고 A4 용지를 세로로 2등분한 용지를 자석으로 눌러 붙인다. 그래도 된다 그런 말입니다. 당의 수업 시간 중에 사용 빈도가 높은 주요 어휘를 선정해 둔다. 당의 어휘의 사용 직전에 요 용지에다가 기록하고 기록하고 그 뜻을 지도한다. 이 오늘의 어휘 여기서 오늘의 어휘는 당면한 순서로 기록하여 활용한다. 한 어휘를 반복 사용할 때는 그때마다 이 어휘와 그 뜻을 전후하여 말하는 요령으로 되풀이치도 한다. 한 번 해줬으니까 알겠지. 우수한 애기들은 한 번이면 된다고 말이야. 그러나 우리 앞에는 가 수준, 나 수준, 다 수준 어린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가 수준 어린이들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졌다. 하나의 가책도 느끼지 아니하고 가 수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핑계는 뭐라고 핑계했냐면 인간의 능력에는 개인차가 있다고 그랬어요. 대단히 그럴듯한 핑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잘못된 핑계다. 하교시에 오늘의 어휘와 그 뜻을 완전히 외웠는가를 스스로 점검한 후에 하교하도록 한다. 여기에 칠판에 적어놓은 이 어휘 오늘 배운 중요한 어휘거든요.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하교시킨다 그런 말입니다. 이따 제가 실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휘력 육성의 방법의 하나로서도 내가 알게 된 금주의 낱말, 금주의 낱말이라는 것이 있어. 새로 알게 된 낱말을 소정의 카드에 적는다. 여기 금주의 낱말 카드. 이런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자 각자는 다음의 카드에 낱말을 적어 상자에 넣는다. 여기다가 자기가 책을 읽었든지 또는 누구하고 대화를 통해서 알았든지 하고 새로 알게 된 낱말 이다 쓴단 말이죠. 일주일 동안 쭉 써가지고 그 학급에 낱말 공부라는 그 상자에다가 넣는단 말이죠. 그 양식은 그 밑에 있으면 낱말 뜻 만든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요것을 여기다 넣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주일간 넣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다 꺼내가지고 금주의 낱말 카드를 전원에게 배부하여 암기하도록 한다. 거기에 있는 낱말 카드.
그러니까 이것은 더 이상 설명 안 하더라도 아시겠죠? 선생님들이 열성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고학년에서는 선생님이 않더라도 어린이들끼리도 충분히 할 수 있으라고 생각해요. 다음에 실물과 관련시켜 이해시킨다. 그 다음에 동작화시켜서 이해시킨다. 어휘 지도의 방법입니다. 사용하게 함으로써 근데 잘 못해. 함으로써 이해시킨다. 개념의 해설을 통해서 이해시킨다. 개념을 만들므로써 이해시킨다. 그 다음에 응용함으로써 이해시킨다. 사고를 기르기 위한 최강의 무기는 언어다. 이렇게. 다음에 일상의 수업 용어. 뜻을 먼저 말하고 낱말 말하고, 그 다음에 낱말을 먼저 말하고 뜻을 말하고, 이 환원법으로 이렇게 지도하자 그런 말입니다. 그 밑에 예를 들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사회라는 말은 미래라는 말과 사회라는 두 말이 합쳐져서 된 말이며, 이와 같은 말을 복합어라고 합니다 하고 지도할 필요가 있겠다. 박 선생님은 복합어라는 말을 이와 같이 가르쳤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찌 생각합니까? 다음 중에서 골라 그 이유를 생각하여 간단히 기록하십시오. 자, 이와 같이 주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와 같이 주입하여 가르쳐야 한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주입하는 것이 맞습니까? 주입하지 않은 것이 맞습니까? 당연히 주입해야죠. 철저하게 주입시켜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오늘 배운 어휘는 바로 내일 아침에 평가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 점수를 선생님은 일일이 다 기록해야 돼요. 선생님이 장부에다가 기록을 해야 됩니다. 평가도 안 해버리면 흐지부지 되어버리는 말이에요. 이게 장부에다가 일일이 다 기록한 것으로 봐서 도장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안다고 말이에요. 근데 기록을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일찍보다 시켜요. 일찍. 고학년이면 일찍보다가 당직 어린이한테 기록해라 해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어휘 지도. 처음부터 사전에서 뜻찾기를 하지 않고 예상을 하게 한다. 먼저 문맥 중의 의미를 예상하게 한다. 그런 뒤에 사전으로 조사하여 확인한다. 사전으로 조사할 때 어휘를 문맥과 무관하게 조사해서는 안 된다. 이상의 방법을 습관화시켜야 한다. 조사한 어휘를 사용한 짧은 글을 적어본다. 짧은 거 짓기. 아까 그 양식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차시의 학습할 교재문에 나오는 어려운 어휘를 사전에 지도한다. 사전 지도하는 거. 다음에 그러니까 내일 학습할 교과서 글 중에 나오는 어휘를 오늘 미리 가르쳐버리는 거, 그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언어 능력 제고 방법. 읽어 들려줌으로써 언어 능력을 제고한다. 인간 사회는 언어에 의해서 문화를 창조했다. 아까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에 추상적인 말로 수속 정리하여 예컨대로 구체적인 이미지를 갖게 한다. 그런 뒤에 다시 추상적인 말을 수속 정리한다. 처음에는 추상적인 용어, 그 다음에 해설, 이것을 되풀이하고, 그 다음에 구체와 추상의 균형, 구체적인 사례를 먼저 말하고 추상적인 말로 수속 정리한다. 예를 들어 구체적인 이미지를 갖게 한다. 추상적인 말로 수속 정리한다. 예를 든다고 하는 것이 이해를 시킴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구체적인 이야기가 계속되면 알기 쉽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면 너무 실증이 난다. 너무 구체적인 얘기만 하고 있으면 추상적인 이야기만 계속되면 알지 못하고. 다음에 차시의 학습할 교재문에 나오는 어려운 어휘를 사전에 지도한다.
네. 다음에 또 가겠습니다. 야, 어휘 카드, 어휘 찾기 카드 놀이. 깔려 있는 낱말 가운데에서 뜻을 말하고 해당하는 낱말 찾기, 반대되는 낱말 찾기, 비슷한 말, 또 가로 안에 들어가야 알맞은 말 찾기. 이것은 말입니다. 제가요, 일본에가 토스라고 하는 단체, 연구단체, 산하에 있는 학급의 수업을 받습니다. 그때게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짝꿍끼리 선생님이 나눠준 어휘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 학습한 어휘를 어휘 카드를 각 그 짝꿍 두 사람 앞에 한 벌씩 딱 준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보통 10장씩 들어있습니다. 10장씩은 꽂아갖고 있어요. 그 10장을 책상 위에다 깝니다. 깔아가지고 선생님이 뜻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 깔려있는 말 중에서 그 뜻의 낱말을, 선생님이 말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을 찾기. 그래가지고 먼저 찾은 사람이 가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카드 따먹기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요, 어휘력을 그렇게 기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지도를 한 어휘를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두 사람 앞에 한 벌씩 줘가지고 카드 따먹기. 선생님이 뜻을 말하면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어휘를 얼른 가서 알아맞춘다. 그 카드 따먹기. 그래서 카드 많이 딴 사람이 그날 어휘 경쟁에서 이겼다. 이러고 됩니다. 사전에서 낱말의 뜻 찾기 시합도 한다. 낱말 딱 판서해 놓고, 자, 사전에서 찾기 시작해갖고, 찾은 사람은 손 들기. 그러면 손 들면 선생님이 2, 3, 4, 5, 6 이런 식으로 해서 사전 찾기. 그 다음 또 그 토스 선생님들 수업을 보니까요, 모든 곳에 지도를 그렇게 철저히 하고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어휘 지도를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음독할 때 어휘를 지도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업 용어. 비구는 수업 용어에 의해서도 만들어지고 있다. 비군.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비군이 되어버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가 음독할 때 어휘를 지도한다. 교사가 음독하면서 나오는 어휘, 선생님이 어린이한테 묻기도 하고 선생님이 설명해 주기도 하고, 하여튼 어휘 지도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휘 지도를 한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상을 추상적인 말로 바꾸어 지도한다. 예를 들자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나왔습니다 할 때에 다양한 생각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제시. 어느 학자는 곧 종이책 시대가 끝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이럴 때 어느 학자는 곧 종이책 시대가 종료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도하자. 우리 교실에서는 나팔꽃, 강낭콩, 토마토 등을 가꾸고 있습니다. 그거를 식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프레시 카드. 프레시 카드를 그러니까 또 이것은요, 그 토스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읽게 만듭니다. 얼른 또 쫙 빼서 그러면 새로 나오면 빨리 읽게 만들어요. 또 쫙 가요. 또 빨리 나오고. 프레시 카드 사용해서. 그 다음에 대명사의 사용은 가급적 피한다. 그 다음에 쉬운 말, 구체적인 말로만 가르치면 되는 일은 아니다. 어린이의 언어 능력, 국어 능력의 신장을 저해한다. 쉬운 말만 하면 된다고. 그 다음에
설명과 난 어휘, 어려운 어휘라 그 말입니다. 처음엔 어린이들이 붙인 이름을 사용한다. 이에 대한 이해가 충실하여진 시점에서 당의 어휘를 사용한다. 가령 배수라는 말은 처음부터 배수로 안 가르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 배수라는 말을 가르친다. 그 다음에 사전에 충분히 이해시킨 후에 설명을 곁들여 사용한다. 농가 호수의 지도법은 농사를 짓는 집의 수, 곧 농가 호수 이렇게 앞에는 쉬운 말로 하고 뒤에 가서 이제 어려운 말을 개념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집의 수, 곧 농가 호수는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 그다음에 어려운 용어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용된다. 요 보십시오. 4분의 1, 분수, 전체, 분모, 부분, 분자, 전체의 엄마, 얼마 이런 거, 진분수 이런 말 잘 모르니까 분수가 잘 안 된다. 3학년 때 분수 때문에 부진화가 되어본 애들이 많답니다. 또 이 전체란 말입니다. 전에 2학년 2학기부터서 분수를 배운 때가 있었습니다. 선생님들, 장 선생님 혹시 알으십니까? 모르시죠? 좀 오래됐습니다. 내가 교장으로 있을 때. 그런데 이 전체란 말이 분수에 있어서는요, 얼마나 중요한가를 선생님들 알으십니까? 이 전체란 말과 부분이라는 말을 모르면은 분수 학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란 말이 2학년 분수 학습에서 나오는데, 그 한 단원에서요, 전체란 말이 32번 나오더라고요. 한 단원에서 전체란 말이 32번. 부분도 마찬가지. 전체와 부분하고 같이 써요. 근데 그만큼 전체와 부분을 여러 시간에 걸쳐서 2학년에서는 가르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학년에서는 거의 전체와 부분을 가르치는 것이 분수 지도예요. 분수에 있어서 전체와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전체는 분모 아니겠습니까? 부분은 분자란 말이에요. 전체를 알아야, 전체란 말을 알아버리면은 벌써 분모란 말을 다 알아본다고 말이에요. 전체를 몇 등분했다. 그 중에서 몇 조각이다. 그렇게 32번 나오더라니까요. 그 2학년 분수 단원에서 2학년 그때는 2학년도 있었어요. 지금은 3학년부터지. 네. 그러니까 지금 분수 지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전체 부분부터서 가르치십시오. 또 그다음에 실물과 결부시켜 이해시킨다. 동작화하거나 경험과 결부시켜 이해시킨다. 사용하게 함으로써 이해시킨다. 개념을 풀이함으로써 이해시킨다. 개념화시킴으로써 이해시킨다. 가령 토끼, 새, 고기들을 우리는 동물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개념화시킨다. 그다음에 또 어휘력 지도 기술. 이따가 요것은 자, 요것 전부 다. 요것은 제가 교장으로 있을 때 어휘 지도를 하기 위해서 썼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오래됐습니다만, 가령 선생님들한테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전지의 절반입니다. 전지의 절반을 잘라가지고 이것을 칠판 오른쪽에다가 붙여라고. 오른쪽에다가, 칠판 오른쪽에다 붙여놓고, 몇 월 며칠이죠? 하고, 새로 나온 말부터서 첫째 시간부터 이렇게 적어간다고 말이에요. 쭉 적어가. 그때 섬 학교였습니다. 지금
신안군 지도라고 하는 조그마한 섬에 내가 교장으로 갔어요. 그때게 이 어휘 지도를, 그때가 85년입니다. 1985년. 어휘 지도를 이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요것을 나눠주면서 내가 번호를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어쩌냐. 그러니까 요것은 제일 처음에 국어 배웠으면 국어, 수학, 사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날 배운 것을 어려운 말은 다 적어간다. 그런 다음에 하교시킬 때에 이것을 알아야, 다 알아야 하교시킨다. 다 어떻게 하느냐면 말로 설명할 수도 있고 짧은 글로 지어도 좋고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알고 있다는 것을 선생님한테 인정을 받아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요 어휘 지도를 아주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 남아서 못 간 애기들이 있어요. 그런 애기들은 전부 선생님이 가르쳐줘. 가르쳐주면서 이것은 무슨 말이다 그러면서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지도한 결과 제가 여기 광주 시내 모 학교에서 교감을 하다가 그 교장 발령받아서 갔거든요. 그래서 그 어휘 두 섬학교하고 여기 광주 시내에 있는 큰 학교하고 어휘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처음에 막 갔을 때에 어휘 조사해 보니까 약 10대 1 정도예요. 여기서 10개를 알고 있으면 그거는 하나 알고 있어요. 어휘가 엉망진창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점점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거기서 3년 반 있었습니다. 3년 반 동안 이것을 계속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 학교하고 똑같은 어휘 줘가지고 이것을 어휘 지실도 검사라 그럽니다. 어휘를 알고 있는 것을 조사한다 그러면 어휘 지실도 검사를 양쪽에 똑같은 말을 줘가지고 뜻을 쓰게 하고 뜻을 써놓고 어휘를 쓰게 하고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검사를 했을 때 말입니다. 하여튼 10대 1이 어떻게 되냐면은 3대 2로 됐어요. 3대 2. 나도 놀랐어요. 사실은. 거의 같아요. 거의 같아요. 지도하기에 맵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도했냐? 집을 못 가겠어요. 이놈을 다 알아야 집에 간다 이것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놈을 얼른 집에 보내기 위해서 지도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르쳐 줘. 그러니까 어린이들도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어려워하다가 점점 이것을 해가니까 3년 반을 하다 보니까 어린이들도 요령이 생겨가지고 어휘를 전부 다 알아버립니다. 사전에 다 지들도 공부해갖고 오고 그날 그걸 알거든요. 내일 어디 배운다니 하는 거 선생님이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어휘를 집에서 미리 다 공부해갖고 온단 말이에요. 요 얼른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연히 되버려. 그래가지고 결국 3대 2. 엄청난. 그러니까 가르치기에 맸어요. 수업하기에 맸어. 선생님이 가르치기에 맸어. 완전히 뭐 지역이 어쩌니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 아까 것이요. 카드. 이런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책상 위에다 깔아놓고 참 선생님 말하면 자, 마지막으로 이걸 보십시다. 교사의 신조는 어찌했습니까? 못하는 어린이가 할 수 있도록 한다. 내가 변함으로써 뭐니 그들도 변한다. 내가 비군 어린이들 이 불쌍한 놈들을 말이야 어떻게 해서든지 잘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 그런 선생님의 자세가 우선 필요하겠지요. 그런 교사의 신조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우선 오늘 논의한 대로 어휘부터 잘 가르쳐 봅시다. 그러면은 AB 양군으로 분열되지 않을 것이다. AB 양군으로 분열시키지 아니한 좋은 방법의 하나가 어휘력.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